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이틱스 에듀테이너 박용로 박사입니다. 브라이틱스의 교육 버전인 브라이틱스 에듀케이션 사용법 시리즈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이틱스 에듀케이션 버전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브라이틱스 스튜디오의 서브 버전으로 사용의 편의를 위해 메뉴와 도움말이 일부 한글화되어 있습니다. 브라이틱스 스튜디오 버전과 상호 호환이 되므로 영어에 익숙하시면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써도 좋습니다. 먼저 교육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브라이틱스 에듀케이션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고 교육 목표는 브라이틱스 에듀케이션의 화면 구성과 메뉴에 대해 이해하고 샘플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링을 해보면서 브라이틱스 에듀케이션의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브라이틱스 에듀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www.brightixAI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 실행시키면 압축 파일이 풀리면서 브라이틱스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바탕화면에 브라이틱스 실행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바탕화면에서 브라이틱스 실행 아이콘을 클릭하면 브라이틱스 런처가 화면에 뜹니다. 여기서 Start All Service라는 바를 클릭하면 브라이틱스가 실행됩니다. 실행이 되면 크롬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로컬 서버 주소인 117.0.0.0 3000번으로 해서 브라이틱스가 열립니다. 간혹 바로 안 열리면 리프레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브라이틱스를 시작하려면 바탕화면에서 브라이틱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브라이틱스 스튜디오 런처를 실행시키고 런처에서 Start All Services 바를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로 브라이틱스를 종료하려면 실행 중인 브라이틱스 스튜디오 런처에서 Stop All Services 바를 클릭하면 됩니다. 작업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만 닫으면 안되고 이렇게 스탑을 해줘야 메모리에 상주하는 브라이틱스 프로그램이 깔끔히 종료가 됩니다. 참고로 브라이틱스 AI에 대한 관련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브라이틱스 포털로 brightix.ai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용자 매뉴얼이나 자율학습서인 튜토리얼, 차트를 그릴 때 참고하는 차트 옵션 가이드, 함수 설명이 있는 함수 레퍼런스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브라이틱스 TV 채널에는 데모나 동영상 자료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친 다음 브라이틱스 에듀를 통해서 모델링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틱스를 시작하면 프로젝트 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프로젝트 뷰 화면입니다. 브라이틱스 에듀는 개인 컴퓨터에서 혼자 쓰는 버전이라 따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프로젝트 뷰의 첫 화면입니다. 브라이틱스를 설치하고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도화지처럼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도화지에 모델이라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뷰는 브라이틱스를 시작하면 나오는 첫 화면이자 홈 화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뷰의 오른쪽 위 우상단 모서리에 보면 사용자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선호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프로젝트 뷰 화면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와 모델이 있는 경우네요. 왼쪽에는 프로젝트 리스트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델 리스트가 보입니다. 왼쪽 프로젝트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저장된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모델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저장된 모델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열기하여 모델 뷰로 들어오면 모델을 작성할 수 있는 캔버스가 나옵니다. 이 모델 캔버스에 분석 함수를 배치하고 이 분석 함수들을 워크플로우로 연결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화면 윗줄에는 기능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클립보드, 럼버튼, 버전 관리, 함수 툴팁, 실행 취소, 실행 이력,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브라이틱스 실제 화면을 통해 실습할 때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날개창에는 변수 설정과 모델 계층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변수 설정을 이용하면 분석 함수에서 외부 입력값을 사용할 수 있고 모델 계층 구조는 모델에 사용된 함수 리스트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모델 뷰에서 오른쪽 날개창을 오픈하면 팔레트가 나오며 이 팔레트에는 함수 탭, 템플릿 탭, 그리고 데이터 탭의 세 가지 탭이 나옵니다. 함수 탭은 분석 함수의 리스트가 나오며 드래그 드롭하여 캔버스에 함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은 브라이틱스의 데이터를 로컬 PC로 다운로드하거나 로컬에서 브라이틱스로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일부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사용하는 템플릿 탭이 있습니다. 모델의 일부분을 클릭, 드래그하여 그룹으로 잡은 후 오른쪽 아래 그룹 메뉴에서 템플릿의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템플릿의 그룹으로 지정된 부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클립보드로 보내면 그룹 부분이 클립보드에 저장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습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수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수를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함수창이 열립니다. 함수창에는 3개의 패널이 있는데 왼쪽에 함수의 입력 패널, 그리고 오른쪽에 함수의 결과인 출력 패널, 그리고 가운데는 속성 패널로 함수의 파라미터 속성 값들을 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함수의 입력을 연결하고 함수의 속성 값을 조정한 후 아래쪽에 런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오른쪽에 출력 패널에 나타나게 됩니다. 함수를 캔버스에 배치할 때는 함수 선택 기능을 사용합니다. 모델 캔버스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플러스 기호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선택이라는 팝업 창이 뜨고 적절한 함수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더블 클릭한 위치에 함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오버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수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놓으면 6개의 버튼이 생깁니다. 먼저 메뉴의 버튼 2개는 함수의 위치를 좌우로 옮겨줍니다. 오른쪽 4개 버튼은 함수 선택, 데이터 연결, 함수 복제, 그리고 함수 제거입니다. 이제 브라이틱스 실습을 통해 실제 화면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브라이틱스를 가동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뷰가 보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것은 프로젝트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내꺼 풀제거로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언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나오죠? 자, 프로젝트는 모델과 리포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번에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 생성해서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모델 이름을 쓰는데요. 내 모델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도 내가 만든 모델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은 기본으로 선택하고요.
선택하니까 지워지네요. 자, 확인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요게 지금 모델 뷰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곳이 바로 모델 뷰 환경이고요. 여기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나오는 요 더블 클릭하라고 나오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요, 함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이제 함수를 선택해서 넣으라고 나오죠? 함수 선택은 함수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전체 함수 탭을 클릭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가지고 데이터 읽기라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미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데이터 읽기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일부만 딱 써주면은 데이터랑 관련 있는 함수들이 나오죠. 여기서 데이터 읽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캔버스에 데이터 읽기 함수가 배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읽기 함수가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선택이 된 함수는요, 여기 닫기를 통해서 닫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함수를 클릭하면 함수가 열립니다. 이 밑에 열린 것을 함수 창이라 부르죠. 자, 데이터 읽기 함수가 무엇인지 궁금하면 여기 물음표 도움말을 클릭하면 됩니다. 도움말을 클릭하면요, 이 함수 도움말이 새로 뜹니다. 여기서 도움말을 찾을 수가 있죠. 자, 데이터 읽기가 뭔가요? 브라이틱스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와서요. 데이터 읽기 함수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path라고 하는 데를 가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input path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setting path라는 팝업 창이 뜨죠.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 찾습니다. 업로드 폴더를 클릭하면은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샘플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으로 아이리스라고 RIS 찍어주면은요, 아이리스가 들어있는 파일이 나옵니다. 자,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그러면 밑에 패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스태티스틱 아니면 다이나믹 패스라 이런 거는요. 사용자가 바뀌면은 바뀐 사용자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다이나믹 패스고 원래 그냥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스태틱 패스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클릭하면은요. 패스가 이렇게 진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런 버튼까지 클릭을 해야 비로소 데이터 읽기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런 버튼 클릭. 자, 함수가 실행이 됐습니다. 완료 버튼 클릭하고요. 자,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붓꽃 데이터고요. 세팔랭스 세파리스, 페탈랭스 페타리스, 스피시스로 이루어진 데이터고 총 150개의 데이터 로우가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데이터 읽기 함수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선택이 되면 밑에 이제 그룹 메뉴 4개가 뜹니다. 요거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이 함수 옆에 공간을 클릭해 주면은 함수 선택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읽기 함수 옆에다가 통계량을 구해준 함수를 여기다 배치를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전체 함수 탭을 한번 클릭해 보고요. 여기에서 통계량을 구해준 통계 요약 함수를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함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통계 요약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통계 요약 함수가 모델에 배치가 됐고요. 이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요약 함수도 궁금하면 도움말을 클릭하면 뜨겠죠.
통계요약 함수가 통계량을 구해주는 함수다. 예를 들어서 뭐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것들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인풋 컬럼을 정해줍니다. 셋팔랭스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 스태티스틱,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에버리지,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팔랭스 값이 0.5.843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셋팔랭스만 말고 셋팔리스도 구해봐라. 이렇게 할 때는요. 인풋 컬럼에서 바로 이 마우스로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인풋 컬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런 버튼을 하면 또 답이 나오고요. 또한 또 타겟 스태티스틱이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거든요. 이걸 구해라 라고 클릭만 해주면은 그리고 바로 런 버튼만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이틱스는 편리하게 마우스만 클릭하고 바로 런 버튼만 클릭하면 결과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자, 흐름은 어떻게 됐죠? 데이터를 읽고 바로 통계 요약을 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분석 흐름과 결과값을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 아웃풋이죠. 결과값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클릭해서 해제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한 것은요. 이 마우스를 함수 위에다가 갖다 대면 마우스 오버라고 하거든요. 나오는 6개의 버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move, left, right, 왼쪽, 오른쪽 움직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이 둘이 같이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4개 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요. 여기 복사입니다. 복사. 자, 복사라는 건 뭐냐? 클릭 드래그 해주면은요. 이렇게 함수가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복제가 돼서 복제가 된 거예요. 자, 보면은 복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의 프로퍼티가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죠.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런 해볼까요? 인풋이 없죠. 인풋이 없어서 런을 하면 입력값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러면 입력값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값은요. 방금 전에 데이터 읽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죠.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연결. 이 연결을 해주면은요. 이 데이터가 여기에 붙습니다. 자, 언클릭 해볼게요. 딱 화살표가 나오고 찔러주고 언클릭하면 바로 데이터가 붙습니다. 연결은요. 이 데이터 읽기 함수의 아웃풋을 출력을 이 함수, 통계 요약 함수의 인풋, 입력으로 붙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 해볼까요? 런 하면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통계요약 함수에서 듀플리케이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데이터를 붙이겠습니다. 또 연결하는 법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연결 클릭합니다. 자, 그럼 사각형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연결받을 함수를 놓고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연결을 잘못했다. 잘못된 만남, 아니 잘못된 연결이면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그때는 링크를 클릭하고요. 여기 X표를 클릭해주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나머지 하나 보겠습니다. 함수 변경 보겠습니다. 함수 변경.
함수 변경은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함수 선택이 나왔죠? 함수 변경은 이 자리에다가 다른 함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해준 함수를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찍을게요. 상관계수를 바꿔줘라 라고 클릭하면요. 바로 상관관계를 구해준 함수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세팔랭스하고 세팔위스의 상관계수를 구해봐라 하고 런 버튼 클릭하면요. 바로 상관관계 값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마이너스 0.1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 요약 함수 두 번째 거 보게 되면요. 여기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값이 나올 때 굳이 똑같은 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함수를 복사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다른 작업을 더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룹 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룹 바이. 이게 뭔지 한번 해볼게요. 그룹 바이 셀렉트에서 그룹 바이를 스피시스를 선택합니다. 클릭. 그 다음 런 버튼을 바로 클릭합니다. 자,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종별로 따로따로 섹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따로따로 구별해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값을 구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그룹 바이라는 기능이니까요. 요건 유용한 아주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그룹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언클릭을 하면은 세 개의 함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개의 함수가 선택이 됐고 그룹이 잡혔어요. 자, 여기에서 이 메뉴들을 보겠습니다. 삭제, 그 다음에 템플릿의 추가, 런 버튼 실행입니다. 자, 클립보드 추가에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클립보드 추가 클릭하면은요. 위에 클립보드가 생성되면서 클립보드에 이 세 개 함수가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피된 것을 이 마우스를 이 타이틀 부분에 갖다 대면은요. 마우스가 갈고리 모양처럼 바뀌어 있죠? 화살표에서 갈고리로. 이 상태에서는 클릭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클릭해주고 드래그를 해주면은요. 이렇게 화면에 배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화면에 배치해서 이 함수들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함수를 하나하나 복제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복사, 요걸 누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 개 함수를 한꺼번에 할 때는 클립보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클립보드는요. X를 눌러서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게 할 때는 여기 오른쪽 세 번째 것이 클립보드예요. 이걸 누르면 나타납니다. 자, 없애고요. 자, 이번에는 함수 4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위 모서리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4개 함수 선택하고요. 요번에는 여기 템플릿에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템플릿 추가. 자, 그러면은요. 템플릿에 이름을 쓰라 그래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게 뭐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지란 이름으로 너무 장난 같죠? 그러면 이건 my 내 템플릿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짓고요. 확인을 누르면은요. 이거는 템플릿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함수라는 부분에 오른쪽 날개창을 보면은 함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함수 템플릿 데이터라는 탭이 있는데 이렇게 내 템플릿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타이틀 부분, 제목 부분을 갖다 대면은요. 갈고리가 나오고 화면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제가 된 것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이 패스에 나와 있는 이 프로퍼티들이 속성들이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어요. 통계 요약도
그대로 속성이 카피가 되어 있죠. 대신에 데이터는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채우려면요, 이렇게 그룹을 잡고 여기에 있는 이 그룹 런 버튼,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3개의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4개의 함수를 그룹 잡아서 런 버튼을 하면 실행을 하면 4개의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닫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그룹 메뉴에서 여기 맨 왼쪽 거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클릭. 삭제를 클릭하면 바로 삭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메뉴들 갈 텐데요. 한번 되살리기 한번 해볼까요? 방금 삭제한 거. 혹시 컨트롤 Z 눌러보셨나요? 안 되죠? 네, 컨트롤 Z는 안 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실행 취소라고 있어요. 영어로 언두죠. 실행 취소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실행 취소 옆에 오른쪽 보면은 다시 실행이 있어요. 자, 누르면 다시 실행이 됐죠. 자, 옆으로 갑니다. 시계처럼 생겼어요. 실행 이력 클릭해 봅니다. 뭐가요? 뭐가 있나요? 자, 이건 보면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작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숨기지 못하고 영어로 나와 있네요. 자, 오픈.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화면을 열었다는 거죠. 맨 처음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죠?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create a function 했죠. 이 작업이 그대로 이 브라이틱스가 좀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remove 펑션 가게 되면 그때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저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행 이력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이력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거는 함수 클립보드. 아까 했던 건가요? 그렇죠. 함수 클립보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수 설정입니다. 변수 설정. 이 변수 설정을 누르면은요. 왼쪽에 있는 여기 변수 설정이라고 하는 왼쪽 날개창이 열려요. 자, 여기 누르면 닫히고요. 변수 설정을 누르면은요. 이것은 사용자가 모델에 어떤 값을, 입력값을 주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변수 추가를 눌러가지고요. 변수 이름을 써주고 뭐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변수 값들을 모델에서 사용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런 버튼입니다. 실행 버튼입니다. 여기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여기 있는 전체, 모델의 전체 함수들이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행, 클릭. 자, 모든 함수가 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줌, 배율을 보겠습니다. 돋보기처럼 생겼죠? 이걸 누르면은요, 작아집니다. 돋보기인데 작아지는 것밖에 없네요. 자, 그건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모델을 잡을 때, 그룹을 잡을 때, 이렇게 작게 하면은 그룹 잡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커지는 거는요, 크롬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컨트롤 플러스를 누를 때마다 확대가 돼서 그렇게 쓰면 되니까 굳이 커지는 건 만들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함수 이동 모드 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은요, 함수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다 갈고리가 뜨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면 이동할 수가 있죠. 그룹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읽기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 뒤로도 막 가면 자동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더블 클릭하고 클릭해도 함수가 안 열려요. 자, 우리가 이사할 때
서랍장을 테이프로 붙여서 안 열리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함수 이동 모드는 오프를 하고 씁니다. 그래야지 이제 함수가 열려가지고 함수 창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 다음 왼쪽 보겠습니다. 툴팁입니다. 툴팁 정보는요. 이렇게 클릭을 해줘서 온이 되면은 진해집니다. 자, 진해지면은 여기 가볼게요. 데이터 읽기 함수에 보면 밑에 연필 마크가 있죠. 자, 연필 마크가 나오면은 여기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요. 함수를 에디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읽기 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맨 앞에다가 아이리스 데이터 읽기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요. 확인해주면은 함수의 이름이 바뀝니다. 자, 함수의 이름도 바뀌고요.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함수 읽기인데 여기서는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설명을 써주면은요. 이렇게 설명이 있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설명이 있다는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실제로 함수를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요. 이게 좀 번잡해요. 그래서 이 툴팁도 오프를 하고 씁니다. 그 다음 데이터 소스 관리라는 거 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관리는요. 이거는 이제 연결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노트북을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DB랑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는 클라우드로 해서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존 클라우드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버전 관리입니다. 버전 관리는 뭐냐? 클릭해 보겠습니다. 버전 관리는요,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모델의 버전을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입력해서 확인하면은요, 기억, 니은이라는 태그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모델은 로드를 통해서 그 모델로 새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버전 관리 왼쪽에 있는 함수 도움말 보겠습니다. 함수 도움말을 클릭해 보면은요, 함수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검색해서 요약, 아까 통계 요약했었잖아요. 그러면 찾아서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함수 요약에 대한 헬프를, 도움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왼쪽에 모델 정보입니다. 자, 모델 정보를 보면은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썼던 거죠. 내가 만든 모델, 누가 만들었고 어떤 설명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 모델 정보는요, 닫아볼게요. 이 브라이틱 스튜디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뷰로 갑니다. 홈 버튼인데요. 프로젝트 뷰로 갑니다. 클릭. 자, 일로 가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써줬던 거 여기 있죠. 요 내용이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열기 클릭할게요. 그럼 다시 모델로 가죠. 그러면 여기 I에 보이는 것이 모델 정보가 보이는 거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기능 아이콘들 설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안 했네요. 여기 세팅이라고 있어요. 세팅에는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차트의 그림의 색깔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에디터에 보면은 데이터 링크를 어떻게 할 건지 함수를 집어넣을 때 더블 클릭을 할지 아니면 클릭을 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보통 놔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함수 탭에 보면은요. 여기에는 함수 템플릿 데이터 탭이 있어요. 자, 함수 탭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함수 탭은요. 함수를 쓸 수 있는 탭인데요. 여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요약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통계 요약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요약 함수가 나오면 여기 갈고리가 떴죠.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함수를 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자, 이 차이는 뭐냐면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넣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넣는 방법은 위치를 먼저 정한 다음에 함수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넣는 방법은요. 이렇게 함수 템플릿에서 넣는 방법은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나중에 잡아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델링 한번 살펴봤습니다.